저는 70평생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결혼이 사람의 색을 지울 수 있다는 걸요. 오늘 아침도 똑같았죠.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회색 수세미로 그릇을 닦고 회색 걸레로 마루를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마저 회색이더군요. 이봐요, 된장찌개가 왜 이래? 어제보다 짜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오늘도 차갑습니다. 죄송해요. 또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문득 손을 멈췄어요. 비눗물 속에 비친 제 손이 보이더군요. 주름지고 거칠어진 이 손이 45년 전엔 붓을 쥐고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다시 떠올렸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제가 다시 색을 찾게 된 결정적 계기와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 인생 조언 4가지도 준비했어요. 본론 1장 무채색 결혼의 시작. 1978년 저는 25이었습니다.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첫 개인전을 준비하던 때였죠. 당시 여자가 화가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인정했고 화랑 사장님도 관심을 보이셨죠. 자네 그림은 색이 살아있어. 특히 이 빨간색. 마치 피가 흐르는 것 같아. 첫 개인전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얘야, 좋은 혼처가 들어왔다. 엄마, 지금 전시회 준비 중이에요. 그게 다 뭐하러 하는 건데. 여자가 그림 그려서 뭐해. 시집이나 잘 가야지. 그날 밤 아버지가 제 작업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준비한 캔버스들을 보시더니 이런 거 그릴 시간에 시집 준비나 해. 툭 하고 담배재를 제 그림 위에 털어내셨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소리 없이 울면서 캔버스를 닦아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맞선을 봤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 지금 판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때는 그저 맞선 상대였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림은 취미로만 하세요. 제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건 좀 뭔가 목이 막혔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부모님의 기대, 집안의 압박, 사회의 시선. 3개월 후 저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개인전은 취소됐고 제 그림들은 모두 창고로 들어갔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는 하얗지 않고 회색으로 느껴졌습니다. 본론 2장 색이 지워지는 나날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은 까다로워. 밥은 정확히 6시에 차려야 하고 된장찌개가는 딱 이만큼이야. 매일이 시험이었어요. 며느리,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질겨? 죄송합니다, 어머님. 빨래는 왜 아직도 안 걷었어?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남편은 판사가 됐습니다. 집안은 더 엄격해졌죠. 당신 친구들 만나지 마. 판사 아내가 함부로 밖에 나돌아다니면 안 돼. 그림 그리고 싶어요. 아직도 그 소리야? 애나 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아이들을 키우며 제 시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시부모님 식사를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끔 아이들이 잠든 밤 창고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먼지 쌓인 제 그림들을 보며 울었어요. 나는 화가였는데. 하지만 곧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거기서 뭐해? 빨리 안 들어와?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갔고 시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와 남편만 남았죠. 이봐, 저녁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골프 갈 건데 옷 좀 챙겨놔. 네.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45년 동안 우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나눈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물감 코너를 지나가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너무 오랜만에 보는 색들. 손이 저절로 물감을 집었다 놨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한테 이제 이런 건 어울리지 않아. 본론 3장 균열의 시작. 작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 순간 숨이 멎었죠. 뭐라고요? 아, 오해하지 마. 그냥 친구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 당신은 한 번도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잖아. 제가 45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그게 다 의무감이었잖아. 사랑은 없었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 들어갔어요. 45년 만에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니 제가 그렸던 빨간 장미가 보이더군요. 나는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울면서 그 그림을 안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은지예요. 딸아이였죠. 은지야. 엄마, 제가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뭔데? 1978년 서울대 미대 졸업 작품 전 아카이브를 정리하다가 엄마 이름을 봤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김영희. 이 사람이 우리 엄마 맞죠? 여기 작품 사진이 있는데 너무 놀라워요. 엄마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건 옛날 일이야. 엄마 혹시 그때 그림들 아직 있어요? 교수님들 평가를 보니까 엄마가 천재였대요. 이 작품들이 만약 지금 나왔으면 전화를 끊고 다시 창고를 살폈습니다. 30점의 그림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45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던 제 영혼이. 본론 4장 색의 귀환. 다음 날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딸아이가 숨을 멈췄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 작품이에요? 응. 결혼하기 전에 그린 거야. 은지가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걸 숨기고 사셨어요? 이건 보물이에요. 그게 내 아빠가 뭐래요? 그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은지가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이게 다 엄마 그림이에요. 근데 왜 창고에 처박혀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예술가였는데 그런 옛날 얘기 왜 꺼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소용 있어요. 저희 미술관에서 잃어버린 여성 예술가 전시를 준비 중이에요. 엄마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요. 안 돼.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판사였던 사람의 아내가 그런 거 하면 체면이 어떻게 돼?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45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체면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죠. 45년 동안 당신 체면 살려드렸어요. 내 꿈 접고 내 재능 묻고 내 색깔 지우면서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안 그럴 거예요. 전시회 할래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혼할 거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처음으로 남편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당황함이 보였어요. 4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본론 5장 마이너스 결정적 반전. 전시회 준비는 3개월 걸렸습니다. 은지가 모든 걸 도와줬어요. 복원이 필요한 작품들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전시 공간을 꾸몄죠. 남편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70살 먹은 노파가 전시회를 한다니. 그만 좀 하세요. 당신 그림 누가 보러 와? 망신만 당할 거야. 그 말이 두려웠어요. 정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전시회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0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지고 늙었지만 눈빛만은 25살 때처럼 살아있더군요. 전시회 당일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어머, 이게 1978년 작품이라고요?
김영희 작가 이름 처음 들어봐요. 색감이 정말 살아있네요. 그때 한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영희 학생 맞습니까?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교수님? 맞습니다. 45년 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옛 은사님이었습니다. 이제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죠. 교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혼 때문에 그림을 그만두셨다는 거요. 당시 가장 아까웠던 제자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그림들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빛나는군요. 그날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 미술 평론가가 기사를 썼어요. 45년을 기다린 색 김영희의 귀환.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컬렉터가 제 그림을 구매하겠다고 했어요. 30점 전부를 5억에. 5억이요? 네, 이 작품들의 예술적 가치를 생각하면 싸게 드리는 겁니다. 본론 6장 예상치 못한 결말.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더군요. 축하해요. 네? 전시회 성공했다면서. 뉴스에 나왔더라.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갔었어. 거기에요? 응. 사람들 틈에 섞여서 봤지. 당신 그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좋더라. 내가 45년 동안 몰랐던 당신이 거기 있었어. 미안해. 내가 당신 색을 다 지워버렸구나. 생전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울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사과가 45년 전에 왔어야 했다는 걸. 괜찮아요. 이제는 상관없어요. 이혼. 정말 할 거야?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이제 전처럼은 살지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이야?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당신이 원하면 옆에 있어도 좋고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도 좋아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곁에 있어도 될까? 네? 내가 변하면, 당신을 진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곁에 있어도 될까? 70살에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천천히 해봐요. 결론 깨달음과 메시지. 그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그림을 그려요. 작은 작업실도 얻었죠. 남편은 변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물 좀 줄까? 아, 고마워요. 가끔씩 작업실에 와서 제 그림을 조용히 봅니다. 이 빨간색. 참 살아있네. 45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지금도 가끔 미안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오늘 아침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팔레트에 물감을 짰어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모든 색이 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결혼은 색이 될 수 없습니다. 결혼은 그저 관계일 뿐이에요. 색은 제 안에 있었어요. 45년 동안 잊고 있었을 뿐이죠.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재능을 묻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둘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지 마세요. 희생과 헌신은 다릅니다. 셋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저는 70살에 시작했어요. 넷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자신의 색을 잃어버린 분이 계실 거예요. 당신 안의 색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깨워주세요. 70살이든 80살이든 늦은 건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붓을 듭니다. 그리고 캔버스에 색을 칠해요. 제 인생의 색을요. 당신의 색은 무엇인가요?